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희망하면서 수원은 지금 시작합니다. Go start! 수원은 지금 저는 DJ 남이이고요. 오늘은 최근 들어서도 어린이들이 학교 앞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요. 법이 생겼는데도 왜 이런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부 녹색 어머니 회장님 그리고 교통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교통 전문가 선생님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입니다. 저희 협회는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사고를 예방하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고요. 그래서 각종 캠페인, 그다음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니 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중부녹색연합회 회장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그 늦은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들어가요. 최근에 기억나는 교통사고가 있으신가요? 학교 앞 교통사고가? 우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수원 혼매실에서 버스에서 아이가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아, 네. 저 너무 놀랐어요. 네. 어떻게 아이를 네. 못 보고. 버스 기사가 우회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보고서는 네. 그렇게 우회전할 때 그 사각지대가 맞아요. 발생하는 사각지대.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주의하고 네. 있지만 아이들이 또 체격도 작고 하니까 맞아요. 운전자들 시야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교차로나 이런 데 서 있을 때 너무 도로에 바짝 붙지 말고 사실 뒤로 좀 물러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건너야 맞아.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맞아요. 너무 도로 가까이에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교통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학교 앞 교통사고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뭐 계속해서 계속 있었던 일인데 사실 사고가 안 나고 그냥 잠잠히 흘러가면 또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런 사망 사고라든지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서야 또 막 부랴부랴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돼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후속 조치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들은 뭐 사실 한 가지의 요인 가지고만 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제일 우선은 이제 운전자들이 사실 부주의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그 운전자 전방 주시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앞에 갈 때 한눈 팔지 말고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못 보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뭐 핸드폰을 하는 경우도 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좀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운전자들이 좀 부주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속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30km까지, 시내 같은 경우 50km까지 우리 안전운전 그 준수 속도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좀 연이어 일어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과속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호 위반이잖아요. 신호 위반은 이제 보행자가 할 수도 있고 운전자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이게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고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환경이 사실 보행자 도로가 없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이면도로에서 많이 논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불법 주정차들, 특히나 그 도로에 있는 거주적 우선 주차
케이스가 많이 사고를 유발한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러면은 도로에 있는 차를 없애야 되냐? 주차는 어디 하냐? 이런 이슈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늘 나는 주차할 데가 없고 누구는 이 주차 때문에 사고가 나고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냥 계속 숙제로 남아 있어서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자 부주의가 가장 커요. 근데 그 보행자 부주의는 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또 우리 어르신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지켜진다면 처음에는 뭐 나 하나만 안 지켜도 뭐 어때가 아니라 나 하나가 지켜서 다 같이 지키는 어떤 그런 문화가 된다면 조금 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어머니에서는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신지 궁금합니다. 녹색 어머니 연합회에서는요, 매일 아침 학교 인근 신호체계에서 경찰분들을 대신해서 교통 안전을 서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안전하게 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 아침에 서는 게 저희 녹색 연합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 하세요? 8시부터 9시까지. 아, 네. 매일매일. 각 학교에서 녹색을 서는 담당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매일 나와서 쓰고 있습니다. 아, 교대로 막 이렇게 네. 날짜를 정해서. 네. 아, 1시간 동안. 저도 아이가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녹색 어머니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든데 그쵸?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녹색 어머니가 있는 학교가 있지만 지금은 녹색 어머니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르신들이 대신해서 그거를 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아, 그래서 녹색 어머니가 없어지는 학교? 어머. 그런 학교가 또 있죠. 사실 그 본인의 아이들, 학교 아이들은 엄마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다 어떤 학교는 제가 사는 동네인데 시니어랑 녹색 어머니랑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은 거죠.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맞벌이가 많아지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어머니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시니어에 가는군요. 맞벌이가 확실히 요즘 많아서 어머니들이 부담이 되니까 학교에서도 부담을 안 주려고 한다 보니 방법을 강구해낸 게 시니어 클럽 분들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하에 그거를 네. 방법을 강구를 한 거죠. 그렇군요. 저도 질문 하나 네, 드려네요. 아니 저희도 이제 아이 어릴 때 녹색 어머니를 했는데 이제 엄마들끼리 만나갖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반별로 이렇게 쫙 배정을 받잖아요. 그 순번 정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순번 때 이제 바로 학교로 가서 깃발 가지고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딱 위치 잡아주고 거기 가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지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들은 적이 없어서 그냥 눈치껏 진짜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혹시 요즘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좀 하고 그런 거를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지금 녹색 7년 차인데 저 초반에만 해도 사실은 그런 교육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 학교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걸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고 깃발은 어떻게 드시고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다행이네요. 네. 아니 우리 그런 거 갖고 예전에 토의를 한번 맞아요, 한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그런 학교가 많지 않아요. 진짜 소수인 학교들은 그거를 다 알아서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럼 대다수가 안 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짜. 그렇게 하지 않는 학교는 더 많아요. 네. 네. 연희영 회장님한테 바로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녹색 어머니 활동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리고 뭐 다들 중요한지는 알지만 왜 중요한지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녹색 어머니가 활동이 저 중요한 역할이요. 네, 이유. 네. 이게 어쨌든가 저희가 녹색이 어린이들을 위한 거거든요. 네. 이 녹색이 중학생한테는 솔직히 없어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통제가 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네.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이게 아이들의 행동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이걸 녹색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운전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 해주세요. 일반 사람으로 네, 생각하는 못해요. 거죠. 이해 못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역할을 대신을 해주는 거거든요. 통제를 해주는 거죠. 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환경적인 거나 재정적인 것들은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경찰의 인력 부족과 관할 지구대에서 소속된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처리하기에는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녹색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우리 아이들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 녹색이 하는 일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녹색 어머니애가 지금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김세현 전문가님께 말씀 여쭤볼 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통 관리 방안은 뭘까요? 사실 가장 효과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지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 네네. 정말 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속도 제한 아까 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표지판 설치 역시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호등도 개선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보행 신호등까지 등장을 했죠. 이 보행 신호등이 그러니까 바닥 신호등이죠. 바닥 신호등. 네네네네. 바닥 신호등이 워낙 이렇게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이 정면에 있는 신호등을 안 봐요. 그래서 불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막 맞아요.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죠. 바닥에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닥 신호등을 깔아놔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당연히 시선이 이제 밑으로 가서 그걸 보고 건너가게끔 하는 시스템. 그리고 네. 이제 우리 노란 신호등, 네. 옐로우 카펫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놓은 시스템들인데 근데 이런 거를 아무리 많이 해놔도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너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정면에 있는 신호등이 있고 바닥 신호등이 있는데 얘가 따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녹색, 우리 정면은 빨간색이야. 어머, 사고 나서.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이 통일되는 것도 중요한데 건드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실 자기 몸은 자기가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 발짝 더 물러서 있고 그다음에 신호등 정면 잘 보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화 돼야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 방어 운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행도 역시나 방어 보행을 해야지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네.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요. 학부모가 무단횡단 해버리고 신호 안 지키고 하면 아이들이 따라하더라고요. 네, 어른 아이의 거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교육이 무용지물이 네, 되는 상황들이 그렇네요. 발생하죠. 네, 이번엔 회장님께 그렇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방금 전문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이유 중 하나로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올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매달 2번씩 실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경찰분들도 같이 캠페인을 같이 실시를 해요. 근데 분명히 경찰도 같이 서서 캠페인을 하는데 이 운전자들은 경찰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그 경각심이 없어요. 그냥 우회전을 해도 경찰을 보면 막는데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경각심이 없더라고요. 내비에서 계속 경고등 뜨는데. 근데 이게 특히 제일 위험한 게 버스 운전기사분들이에요. 아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매실에서 사고가 났던 게 버스 운전사분이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우회전 시 그 사고가 났던 거였는데 그때도 분명히 막을 수 있던 사고였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거였잖아요. 이건 진짜 정말
버스 운전사분들한테 이거를 한 번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신호 체계만 잘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은데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할 때마다 막아요. 저희가 항상 맞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가 되게 많다. 그렇네요. 네. 지금 질서를 지키는 사회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디든.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적용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렇게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이 나 뭐 그 신호나 이런 게 사고 예방에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특히 속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속도 제한을 하는 거는 우리가 중대한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네. 차량이 정지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정지거리는 물체를 인식하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그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시간인데 속도가 높으면은 늦겠죠. 네. 근데 속도를 낮춰주면 그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맞은데 이것도 또 많이 분란이 되고 있는 게 운전자들은 아니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 밤에 우리 왜 30km로 가야 돼? 바쁜데 이런 불만이 계속 제기돼요. 그래서 최근에 경찰청에서는 이제 그런 불만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이제 다발구역이 아니고 차량이 좀 이렇게 아이들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를 조금 높이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약간 그게 융통성 있게 그렇죠. 하자. 우리가 가변적으로 좀 이 속도 제한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30km도 지키기가 힘든데 네. 그 시간 제한까지 가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그렇죠. 최근에 모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낮 시간에만 아이들이 통근통학 학원 가는 시간까지만 30km로 제한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이제 40에서 50으로 간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법률 위반이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깜빡했다가 확 내려 철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해서 늘 보행자하고 운전자하고 이런 이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그게 좋아. 근데 과연 좋아?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누구나 다 지켜지면 좋은데 맞아요. 안 지켜지니까 문제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둘 다 불편이 없고 편리하게 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 논쟁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생각도 듭니다. 네. 유럽의 경우를 보면 네네. 모든 게 보행자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보행자 중심이랑 이게 모든 법도 그렇고 그래서 차도 뭐 파리 중심에 들어가려면 주차를 딴 데 하고서 걸어와야 되는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약간 자동차들이 좀 이렇게 많이 파는 이런 거에 좀 대기업에게 좀 부합하면서 이렇게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운전자 중심의 교통체계나 이렇게 사고들이 좀 팽배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사실 뭐 외국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행자 전용 도로다 해가지고 막 시끄러워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차 겸용 도로가 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람하고 차고 그냥 섞여서 막 다녀요. 근데 사고가 안 나. 그리고 저런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잘 지나가고 사고 안 나. 그런 거는 정말 본인들이 이게 나름의 규칙,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보행을 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신기하네요. 보차가 함께 가게 되면은 차가 정말 조심해요. 음. 차끼리만 가면은 쌩쌩 가잖아요. 음. 근데 늘 여기에 언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걸 인식하면 늘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다. 우리가 그렇군요. 단면만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운전자들도 보행자 중심의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나 그쵸, 생각이 그쵸. 드네요. 여기서 저희 잠깐 쉬어갈까 봐요. 회장님 신청곡 있었는데요. 직접 신청곡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네. 하현우님의 네. 라젠카 세이브 어스입니다. 라젠카 세이버스. 네. 저도 그 복면 보면서 네. 너무 매력적으로 빠졌던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하현우의 네, 라젠카 세이버스 듣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현우의 노래, 네, 열심히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회장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네. 녹색 어머니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요. 무엇일까요?
저희가 사실은 어려움이나 부족함보다는요. 저희가 진짜 경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 안전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신호 체계가 안 맞아서 차를 막거나 제재를 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네, 왜냐면 아이들을 지나가다니까 네, 막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데 그걸 또 차를 막았다고 또 그 차 타신 운전자분들이 안 빵- 참지. 안 참으시고 또 빵빵 거리시고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시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구리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봉사이니 많이 좀 양해 좀 바라고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색 어머니 분들도 경찰을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꼭 양보 부탁드리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세현 전문가님께 여쭐게요.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혹시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인력으로 녹색 어머니들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입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어요. 우리 그 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요. 또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그래서 뭐 차단기부터 알림벨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 신호등 그다음에 또 녹색 어머니도 사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브레이크 갑자기 급 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사고를 관련된 시스템들은 이것저것 정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나요. 또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도로로 확확 뛰어드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가로 환경 개선을 해가지고 옆에도 우리 이렇게 차단막 다 가리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 가리고 하고 그다음에 뭐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 그 보행 환경 이런 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 체계도 계속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사고가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을 해갖고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은 교육에 효과가 있는데 어른들을 교육을 하면 교육에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부정하고 있거든. 어른들 교육하면은 잠깐이지만 교육 효과는 있다. 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네, 해야 돼요. 맞아요. 자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네. 저희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야지 아이들도 그런 어른의 모습을 계속 보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아까 이제 우회전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우회전할 때 사실 사람 아무도 안 지나가고 횡단보도는 녹색이고 갈등되죠. 네. 네, 뒤에 차는 많이 서 있고 뭐 이런 갈등 늘 하거든요. 근데 어떤 차들은 또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잘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그런 갈등 속에서 사는데 이 갈등을 굳건히 해줄 수 있는 건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고 예방할 수 있는 신념 교육을 확실히 네. 해줘야 될 필요가 교육을 있다. 네. 여러 번 해야지 이게 체화되는 것 우리 같아요. 평생 교육이라 맞아요.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맞아요. 되니까. 근데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지금 안전 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학부모님들한테는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네. 네. 엄마들 할머니들 네네네. 근데 듣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에 대한 그런 보장도 필요하지만 녹색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뭔가도 뭐 제도적인 기술적이든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뭐 혹시 녹색- 제안하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녹색 어머니를 위해서 따로 이제 제안하기보다 이제 녹색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제 아까 경찰은 아니지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경찰 역할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법도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분은 그 안전 깃발 드는 법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수 없어요. 왜 교육받은 적이 극히 드물거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관련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분들은 그 역할에 미치는 역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좀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원봉사와 그냥 엄마로서
볼모 잡혀갖고 하는 자원봉사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로서 봉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아까 그 시니어 클럽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 분은 돈을 받아가요. 네. 엄마들은 왜 안 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네, 그래서 엄마들도 교육을 받고 전문적으로 그 자리에 봉사하면서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받아갈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사실은 협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보행 안전 지도사 네,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보행 안전 지도사가 지금도 있는 걸로 있어요. 네.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근데 있는데 이제 이게 말뿐인 네, 보행 맞아요. 안전 지도사에 네, 네, 갖고 네.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정말 말뿐인 걸로 하지 말고 정말 전문적으로 갖고 가자. 아까도 시니어 클럽에서도 사실 어르신을 내보내는데 이분들이 잠깐 등하굣길에 잠깐 보고 하다가 도로 다니면서 청소 또 하시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분들은 네. 청소하려고 고용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이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용되신 분이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뭔가가 지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강의장에 앉아갖고 뭐 PPT 보면서 뭐 가르치는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최소한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 뭐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한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거잖아요. 뭐 비가 오나 어두운 날씨에는 아이들을 밝은 복장의 옷을 입혀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야지 이 네. 운전자한테 잘 보이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 엄마들도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모르고 그렇죠. 어두운 날 밤에 내보내면서 시커먼 옷을 입고 내보내. 네, 문제인 거죠. 맞아요. 사고 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이 그런 부분은 교육을 좀 돼야 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의 변화가 진짜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머니들이 그럼 장착하는 걸 약간 보호되는 그런 연구는 없나요? 네, 보호되는 것보다 그냥 현관 조끼 입고 아. 예, 깃발 봉 들고 하는 네. 거죠. 10년 전에도 네, 맞아요. 제가 10년 전 할 때도 그대로네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지 그런 물품들은 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변화를 네. 좀 줄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소리가 난다던가, 네. 뭔가 좀 이렇게 내리면 접근 안 하게 소리가 난다던가, 봉을 휘두르면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봉도 자동으로 네, 튀어나오는 네. 그렇게까지는 발전이 안 됐어요. 아, 좀 전문가님이 좀 그런 개발 좀 해주시면 좋을 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이번에 네. 저희 협회에서 그런 안전도구 공모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만 나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거를 시제품화하려면 뭔가 조인하는 업체가 생겨야 되는데 네. 뭐 관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런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저희가 네. 함께해서 제공할 수. 이번에는 그 회장님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좀 실천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실천이라기보다는요. 네. 이게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뭐라고 하시죠? 저희 아이들이 하면 지겹다고 할 정도로 아하. 매일 하는 말인데 네. 얘라야 승호야 천천히 뛰지 말고 천천히 해. 그 말을 제가 매일을 해요. 근데 이거는 매일 해도 질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알아두시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행동이 너무 후다닥. 후다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한테 해준다고 말을 해준다면 어떨까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네요. 네. 천천히 네. 뭐 뛰지 마 이런 네, 것들. 조심히 항상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말을 해주거든요. 네. 이거 약간 캠페인 용어처럼. 근데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정말 저희 매일 아침마다 해주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워낙 네. 아이들 사고가 네, 네, 많으니까 네, 네. 불안한 마음으로 네, 아이를 정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제 자식은 제가 지켜야 된다는 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저희 학부모님들도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지 네. 누가 지켜주진 네.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김센 전문가님께 여쭐게요. 네, 저희가 학부모들 이런 교육도 아이들 교육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통학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자 교육 측면에서도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운전하시죠? 혹시 운전자 교육 해보셨나요?
안 이게 해보셨죠? 운전면허증 딸 때 처음 그쵸. 하고 그게- 얼마나 네, 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문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 그 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토론회에서 모 분이 머플러분이 손을 들더니 나 운전자인데 당신들 그 학교 앞 안전 속도 30km 뭐 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는데 아. 그렇지 않으면 바뀌는 법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지 않냐. 내비 보면 30이라는 어. 이유가 있는데 그냥 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적성 검사할 때 원래 이제 교육도 사실 좀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시력 체크만 해요. 맞아요. 생명 체크. 와. 그리고 이제 일반 종합 건강 검진 대체해가지고 면허 갱신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됐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없다. 아하. 그러면서도 자꾸 법규를 지키라고 한다. 언제 음. 교육을 한번 해줬냐. 뭐 이런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저도 순간 오 맞아 그렇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운전자 탓을 하는 거야. 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시스템이 바뀌는 거 보고 자동으로 알라는 말이냐. 음. 우리도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이제 그 개인분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우와.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공감되더라고요. 그렇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에서 정부에서 저한테 운전한다고 교육 받으세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사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벌점 이거 상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 일반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쿨존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우회전에 관련된 인식도 그냥 뉴스에서 보도자료 보는 게 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상에서 돌아가는 거. 그나마 바빠서 뉴스를 볼 시간이 없으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생계에 매몰되어서 이런 그렇죠. 뉴스도 못 네.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운전자 교육 정말 필요하네. 그동안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저도 또 그렇네요. 정말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야. 근데 또 막상 운전자들 전 국민들 교육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그걸 들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린 너무 자동차 팔아먹기 네. 바쁜 나라가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속도 제한, 횡단보도 준수 이런 것들 사실 예전에 뭐 최근에 면허 따신 분들이야 최근 법규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공부를 했겠지만 면허 딴 지 오래되신 분들이 예전 법규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너무 간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자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예, 의견인데 예. 장롱 면허라고 하죠. 네네네. 장롱 면허이신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요. 네. 다시 시작하실 때 꼭 배워야겠네요. 네, 네, 정말로요. 네. 연수하시잖아요. 네, 네, 네. 정말로. 그렇네요. 네, 네. 노인 실버도 하는데 실버들이 또 문제네요. 실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사실 면허 반납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인지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하니까 방어 운전 이런 것도 힘들고 최근에는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급발진은 어르신들만 나냐 뭐 이런 얘기가 또 한번 그러게요.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도 네,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네.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급발진인가 아니면 오작동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보통 다 그래서- 오작동인데. 그래서 이제 면허 반납 제도라는 거를 또 만들었는데 아. 사실 면허증은 면허잖아요. 자기 라이센스고 이게 자산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내놓고 싶지 않아. 차를 안 탈지라도 내놓고 싶지 않은데 또 갖고 있으면 기존에 운전을 했던 분은 또 한 번쯤 해보고 싶어. 집에 차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늘 갈등 요소 중에 하나인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보행면허증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보행면허증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봐서 걷는데도 제대로 걷고 교육을 받고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허증들 면허 반납할 분들이 생긴다면 그럼 보행면허증이랑 바꿔줘도 네.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저 아이디어.
하나 다음 물어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벌써 답을 하신 건 아, 아니죠? 더 있으신 거죠? 아, 네. 네. 그래도 이게 회장님께 그 또 여쭙겠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시 추가로 필요한 지원이나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혹시 녹색하시면서 든 게 있으실까요?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야 저희 아이들에게 풍요로운 홍보 물품을 나눠줄 수도 있고 녹색 활동을 하시는 어머니들한테도 소소하지만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교통안전 연합 활동을 하면 이런 선물도 주는구나 하는 학교 이벤트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것도 있고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저희 녹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이게 학교에서 이게 녹색을 서는 학교가 있지만 녹색이 안 서는 학교가 아직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성을 못 느끼는 학교가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녹색 연합 활동은 안 하지만 녹색을 조금 소홀히 한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녹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아셔서 학교에서 조금 그걸 조금 아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학교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네. 이건 제 개인적인 네. 바람이에요. 예. 요즘 녹색 어머니실이 요즘도 있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녹색 어머니실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복지가 있나요? 이게 학교마다 틀려요. 학교마다 틀려요. 예.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간식도 채워주시고 막 감사하다고 생수도 막 냉장고에 늘 특히 여름에는 얼음 네. 채워주시고 막 지금도 그래서 있는 학교에서 학교가 많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있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없는 학교도 있는 거죠. 없는 학교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거긴 이런 말 그렇지만 사고감 세게 나봐야지. 근데 그런 학교는 죄송해요. 녹색이 없는 학교인 거죠. 이게 학교마다 의견인 거죠. 학교마다 의견인데 그냥 어쨌든 아직까지는 녹색이 저희가 지금 녹색이 오래됐잖아요. 역사가요. 네, 그래서 네. 조금 그래도 역사가 오래된 이유는 다 있다고 여기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데 이거를 학교 측에서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네. 좀 방향이 좀 됐습니다. 네, 저도 꼭 요청하고 싶네요. 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요. 네. 다 우리 녹색 어머니 거친 세대잖아요. 네. 우리 다 거쳤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좀 저희는 좀 대접 받았었거든요. 막 학교에서 저희 학교만 그랬나요? 아니 예전에는 그런 어머니 활동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녹색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학교 많아요. 그쵸, 네, 그쵸. 많아요. 네. 없는 데가 문제군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녹색이 없는 학교가 있긴 있으니까요. 몇 개나 되나요, 수원에? 지금 수원은 중부, 남부, 서부가 이렇게 나눠져 네,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다 지역마다 틀려가지고. 중부는 그럼 몇 개쯤 되나요? 중부는 소속돼 있는 학교가 중부에 속해 있는 학교는 33개인가 34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중부 연합에 소속돼 있는 학교는 19개 학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이제 근데 또 거기서도 또 이제 활동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니 뉴스를 요새 자꾸 접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법이 바뀔 정도로 되게 심각하고 네. 자주 일어나는데 그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녹색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간에 학부모님들의 네. 봉사도 좀 들어가는 부분도 그쵸,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학부모님들 봉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 내 아이 내가 지킨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혹시 뭐 학교가 좀 이렇게 막벌이가 많은 세대가 좀 많은 그런 게 있으면 사실 봉사자들이 저희도 한때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이사가 바뀌고 이러면서 저희도 학교 때 봉사자들이 이게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몇 번을 썼어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유입이 좀 바뀌면서 그래서 아마 그게 몇몇의 엄마들로 꾸리기에는 또 여의치 않은 맞아요, 상황들이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 요즘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솔직히 힘든 부분도 많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어머니는 존재하고 네. 뭐 아까 말씀한 시니어랑 서로 교대로 네, 같이 맞아요. 해도 교대로 하시는 되니까 교대로 예, 시니어분들이랑 예, 녹색이랑 예. 교대로 하는 학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네. 엄마들이 더 막 이렇게 면밀하게 아이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아 쟤는 뛰어오겠다 어쩌겠다 이게 좀 엄마들 눈에는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의 손길이 꼭 필요한데 참 안타까운 네. 일이시네요. 그래도 하시는 데는 진짜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요. 거기서 또 보람을 느끼는 거죠. 네. 아니 요즘 아이들이 출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맞아요.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기가 얼마나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안전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뭐 맞아. 안타까운 너무 게 있으면 안 안타까워요. 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사고는 더 이슈화되고 맞아요. 막 더 기사거리가 되고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김세연 전문가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좀 적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해외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제도는 뭐 갖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를 딱 적용해야 되겠다라기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걸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너무 이게 그 내면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딱 도입을 해와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좀 잘 되어 있는 게 여기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 제도라는 걸 실시해서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이들 입학할 때 그동안에 예방 접종 그 내역 히스토리 쫙 뽑아서 같이 접수하잖아요. 여기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히스토리를 같이 접수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만큼 얘는 학교 오기 전에 이제 교육이 된 아이다. 예방 접종이 된 아이다. 뭐 이런 걸 인증을 해주는 거죠.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전교육 인증서하고 이런 교육들을 이수하면 아까 얘기한 보행자 면허증을 또 발급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같이 입학 서류로 제출을 하는 제도가 증 이런 거 좋네요. 애들 네네네.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프랑스에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연령별 맞춤형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해요. 이게 단계별로. 그래서 그쵸. 나이가 이제 뭐 너무 영유아들은 못하니까 어차피 엄마 품에 있으니까. 그래서 4세에서 7세, 8세에서 11세, 11에서 14세, 14에서 17세에서 이렇게 쿼터별로 잘라가지고 걔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그쵸. 연령대가 달라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서 맞는 교육을 접하니까 더 실천하고 실행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이 또 주목할 만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이 같이 진행이 돼요. 아, 좋네요. 좋아요. 리액션이 좋으신데. 네, 그래서 학부모가 같이 교육을 해가지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동시다발적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안배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학부모 동아리 만들어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큰 요지는 그거고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해가지고요. 여기에도 뭐 초등학교 되면은 일반 이제 보행 교육부터 시작해갖고 뭐 자전거 면허증 필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촘촘하게 더 디테일하게 교육이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좀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도화 시켜놨고요. 교육도 연간 40시간씩 안전교육 어린이들한테요? 네. 연간 40시간이요? 네네. 초등학교 1에서 4학년까지는 연간 40시간씩 안전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빡시게 받아서 걔들이 운전자가 되면은 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입을 아마 할 수 없는 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쿨버스 제도인데요. 이 캐나다 스쿨버스는 모든 차에 우선해요. 얘를 추월할 수도 없어. 얘를 넘어설 수가 없어. 어떤 차들도. 맞아, 스쿨버스 사고리 많은데. 맞아. 네네네. 그래서 이 최고의 차량이에요.
아마도 뭐 다들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실 거니까 캐나다 스쿨버스 해갖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좀 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아이들을 탄 버스를 걔네는 뭐 안전이라든지 걔들은 우리가 왜 차 앞뒤 막 가잖아요. 걔네는 그 안전바도 있어서 바가 튀어나와가지고요. 맞아요. 앞으로 못 지나가게 하고 본 것 또 같아요. 뒤에 예, 그건 네. 봤어요. 그죠? 네. 뒤에 있는 차들이 얘를 추월할 수가 없어요. 아. 무조건 서야 돼. 맞아요. 스쿨버스 사고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네. 제도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워킹 스쿨 버스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걸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요. 말 그대로 워킹 스쿨 버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아까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했는데 겉모습만 도입을 해갖고 잘 실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워킹 스쿨 버스예요. 그래서 이 워킹 스쿨 버스가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려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는 꺼내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막상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는 개념은 아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모 지자체에서는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하고 어쨌든 뭐 보도자료는 많이 내갖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자 워킹 스쿨버스다 그러면 거점은 어디로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버스 승강장 있다시피 이 워킹 스쿨 버스도 애들이 모이는 장소부터 해서 어디까지 몇 명, 한 명이 우리가 버스 승차 인원이 있듯이 한 명이 몇 명 인솔할 거야. 뭐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결여되어 있어서 모이는 장소는 각 동네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워킹 스쿨 버스를 아까 이제 보행안전 지도사가 네.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워킹 스쿨버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음. 이 워킹 스쿨버스가 조금 더 확대된다면 지금 화성이나 이런 데서는 그 학부모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우리 아이 어디까지 좀 뭐 데려다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자기들 자비를 모아갖고 하고 있다고들 하거든요. 좋네요. 아이 키우기가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학교 앞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자발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듣기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게 단속권을 이렇게 스쿨 패트롤이라고 해가지고요. 단속권을 부여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 해서 등하교시 과속 난폭 차량을 규제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신고하고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끔 좀 열어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사례들을 지금 뭐 가지고 있다. 다른 외국들은.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차량도 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이지만 이것들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접목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식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하고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좀 급선무가 아닐까. 그렇네요. 지금 네. 아까 학교에 교육을 하신다고 했고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하는 교육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맞아요. 학교 많아요. 7대 안전교육이라고 해서요. 안전교육은 다 들어가요. 네. 그 안에 이제 교통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모든 게 다 위험 요소지만 교통은요. 내가 집 밖에 나오는 순간 바로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다음에 시간을 할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근데 네. 그걸 좀 많이 간과하셔서 네. 조금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에 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녹색 어머니에서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좀 어떤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녹색 슬로건인데요. 네. 보행 3원칙이 있어요. 예. 되게 간단한데 서다, 보다, 걷다. 저희가 이게 보행 상원칙입니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서다, 보다, 걷다. 저희도 강사님이 나가서 그거 교육하십니다. 저희 이게 보행 상원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항상 이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 여쭐게요. 교통안전 전문가로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은요.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분들 역시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학부모님들 모범을 보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이 하나는 예전 시골에서 아이 하나는 온 동네 주민들이 키운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아프리카 속담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아이 하나를 온 주민들이 다 같이 보호하고 키우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 돼야 되는데 이 안전 어른들이 정말 먼저 모범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네, 우리 거울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께도 마지막으로 또 여쭐게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이나 협력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운전자님들 저희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운전자님들의 부주의로도 사고가 잘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돌발 행동을 할 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발 우회전 하실 때 좀 멈춰주시고요. 네, 네. 저희 그리고 학부모님들 내 아이는 내가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좀 말해주세요. 자전거 타고 핸드폰 하지 말고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하지 말고 안전하게 걷고 차 조심하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했고요. 네, 마지막 곡으로 김세연 전문가님이 신청하신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게스트분 중부 녹색 어머니연합회 김효진 회장님, 교통 전문가 김세연 선생님 그리고 DJ 남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